이번 영상에서는 앞선 영상에서 설치했던 EVE-NG 시뮬레이터에 FTD-V와 FMC-V를 올려서 두 대의 장비를 연동하는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이번 작업에서 필요한 준비물들을 잠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에서 설치한 것들 이외에 시스코 차세대 방화벽인 FTD-V 소프트웨어 패키지 파일하고 이 방화벽 이미지를 관리할 FMC-V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개의 소프트웨어 패키지 같은 경우는 시스코의 소프트웨어 센터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개의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내려받으시면 다음으로 파일질라 클라이언트를 열어서 앞선 영상에서 IOL 이미지를 올렸던 것과 유사하게 이번에는 QEMU 디렉토리로 이동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QEMU 디렉토리에서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디렉토리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이 디렉토리의 이름을 잘 설정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FMCV를 저장할 디렉토리의 이름에는 항상 앞에 Firepower 6라는 이름과 하이픈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 이름이 꼭 있어야만 나중에 EVE-NG에 FTD-V와 FMC-V를 올렸을 때 장비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FTD 하이픈 하시고 7.0.5를 입력해 주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십니다. 그 다음으로 또 다른 디렉토리를 만들어 주시고 동일하게 Firepower 6 FMC 7.0.5를 입력해 주십니다. 이렇게 두 개의 디렉토리를 만들어 주신 후에 미리 준비해 두었던 FMC와 FTD 이미지를 각각 올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선 FMC-V의 이미지를 선택하고 FMC-V 디렉토리로 드래그 앤 드롭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일이 올라가게 되고, 이번에는 FTD-V의 이미지를 클릭해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디렉토리에 올려주십니다. 이렇게 두 개의 이미지를 각각의 디렉토리에 올려주셨으면 우선 FMC 디렉토리에 들어가 보십니다. 그러신 후에 이 파일의 이름을 수정해 주셔야 하는데요. 수정해 주셔야 할 파일 이름은 저의 블로그에 들어가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이 이름을 복사하시고 다시 한번 파일질라 클라이언트로 들어가신 다음에 이 파일의 이름을 붙여넣기 하셔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일 이름을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도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반드시 이름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도 동일하게 FTD 디렉토리로 들어가셔서 또 마찬가지로 앞서와 동일하게 이름을 수정해 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의 이름을 변경해 주신 후에 다시 한번 SSH로 EVE-NG에 접속하시고 IOL 이미지를 올렸을 때와 동일하게 CD 입력해 주시고 Opt 탭 눌러주시고 UN 탭 눌러주시고 AD 탭 눌러주시고 QEM 입력해 주시고 탭 눌러주신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시고 들어가 있는 디렉토리를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ls-al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두 개의 디렉토리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 파일들의 권한을 수정하기 위해 앞서 IOL 이미지를 사용했었던 것과 동일하게 권한 수정 명령어를 입력해 주십니다. 이 상태에서 우클릭하여 명령어를 입력해 주십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상태가 밸리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EVE-NG 대시보드로 이동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빈 화면에서 우클릭해 주시고 노드 선택해 주시고, 여기서 확인해 보시면 앞서 IOL 이미지 올릴 때는 없었던 시스코 파이어파워 6라는 메뉴가 생겼는데
이 파이어파워 6를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올릴 이미지를 선택해 주시는데요. 여기에서 우선 FMC 7.0.5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장비의 이름으로 FMC V를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콘으로는 서버를 선택해 주십니다. 그리고 화면 밑으로 내려서 이 장비를 연결할 때 어떤 방식으로 연결할지 선택을 해야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VNC 리모트 데스크탑을 통해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이브 버튼을 눌러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FMC V가 선택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FMC V를 드래그 하셔서 보시는 것처럼 위치를 조정해 주시고 이 FMC V 위쪽에 있는 이 콘센트 모양을 클릭 드래그하여 스위치 1번에 올려주십니다. 그러면 각각 어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연결할지 선택을 하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니지먼트 인터페이스를 스위치와 연결해야 FTD-V와 FMC-V가 서로 연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니지먼트 인터페이스를 선택해 주시고 스위치에서는 이더넷 0/1번을 선택해 주신 후 세이브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두 대의 장비가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약간 위치 조정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빈 화면에서 다시 우클릭하시고 노드를 선택해 주십니다. 이번에도 동일하게 시스코 파이어파워 6를 선택해 주시고 사용하실 이미지로 FTD 7.0.5를 선택해 주십니다. 그 다음 이 장비의 이미지로 FTD V를 입력해 주시고 이 장비의 아이콘으로 사용할 것으로 위쪽으로 올려보시면 이렇게 Firewall이라는 아이콘이 있는데 firewall.png를 선택해 주시고 밑으로 내리신 후 이 장비를 연결할 콘솔 방법으로 VNC 리모트 데스크탑을 선택하십니다. 그 다음 세이브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FTD-V 장비가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FTD-V 위쪽에 있는 이 콘센트 아이콘을 클릭해서 드래그한 후 이 게이트웨이 1번 라우터에 올려주십니다. 그런 다음 게이트웨이 1번 라우터와 FTD-V가 연결될 때 사용할 인터페이스를 선택하시는 것인데요. 여기에서는 매니지먼트를 사용하지 않고 기가 0/0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게이트웨이 라우터의 인터페이스로는 이더넷 0/1을 선택하시고 세이브 버튼을 클릭해 주십니다. 그 다음 스위치 1과 FTD-V를 연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스위치 1번 쪽으로 올려주시고 FTD-V와 FMC-V가 연결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니지먼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FTD-V의 인터페이스로 매니지먼트 인터페이스를 선택해 주시고 스위치 인터페이스로 0/2번을 선택해 주십니다. 그 다음 세이브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장비들이 연결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FTD와 FMC를 EVNG에 올리셨으면 본격적으로 한번 설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FMC-V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고 스타트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FMC-V 아이콘 색이 변하면서 장비가 동작하기 시작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FMC-V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그러면 브라우저 상단에 연결하겠냐고 묻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고요. 열기를 클릭해 주시면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FMC-V가 부팅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FMC OS 같은 경우는 좀 무거운 편이라서 부팅되는데 약 5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부팅이 완료된 이후부터 다시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린 후에 다시 한번 VNC 원격 접속을 확인해 보시면 매니지먼트 인터페이스 이더넷 0번에 IP 192.168.45.45
서브넷 마스크는 24비트가 설정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이 상태에서 엔터키를 누르십니다. 그런 다음에 초기 아이디로 어드민을 입력해 주시고요. 비밀번호는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 A이고요. 뒤에는 소문자로 DMIN123 입력해 주시고 엔터를 눌러 주십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부팅 스크립트가 실패했다는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일단은 이 메시지는 무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드민 네트워크의 서브넷 IP는 19168.100.0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FMCV의 어드민 인터페이스의 IP 주소를 다시 변경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것을 변경하는 방법은 저의 블로그 내용 중에 있는 설정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FMC 매니지먼트 포트의 IP를 설정하는 명령어가 나와 있는데요. 클래시 CLI 모드에서 익스퍼트를 입력해 주시고 리눅스 모드로 이동하시게 되면 수도 띄고 수를 입력해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문구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초기 계정의 비밀번호 어드민 123을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시는 해당 명령어를 동일하게 입력해 주시면 관리 인터페이스의 IP를 수정하는 설정 마법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한번 동일하게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슬러시 USSR 탭 LOC 탭 SF 탭 DI 탭 conf 탭 하이픈 네트워크 탭 엔터를 눌러주시면 보시는 것과 같이 IPv4를 설정하겠냐는 질문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서 Y를 누르신 후 엔터를 눌러주시면 매니지먼트 인터페이스의 IP를 어떤 걸로 할지 정해주시는 건데요. 여기에서 192.168.100.51을 입력해 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십니다. 그 다음 서브넷 마스크는 그대로 24비트 여기에서 엔터 눌러주시고 디폴트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상단에 있는 L2 스위치의 매니지먼트 IP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L2 스위치의 매니지먼트 IP를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잠시 후에 해당 L2 스위치의 매니지먼트 IP 주소로 192.168.100.1번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해당 IP 주소를 입력하신 후에 엔터를 눌러주시고 해당 설정이 맞는지 묻는 질문에 Y를 입력해 주시고 엔터를 눌러 주십니다. 그 다음 IPv6를 설정할 거냐는 질문에 N을 선택해 주시고 엔터를 눌러 주십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 같이 네트워크 설정을 업데이트했다는 로그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설정이 완료될 때까지 약간의 시간 동안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니지먼트 인터페이스의 IP 주소를 192.168.100.51로 설정했다라는 로그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FMCV의 매니지먼트 IP 주소를 설정했고요. 그 다음으로 스위치1의 매니지먼트 인터페이스 IP 및 기타 네트워크 관련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위치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 그러면 화면 우측 하단에 IP 주소와 접속할 수 있는 포트 번호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는 59721 포트를 사용해서 접속이 가능하게 됩니다. 한번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ecure CLT를 다시 열어주시고 여기에서 Alt Q를 눌러서 Quick Connect를 열어주신 다음에 프로토콜로는 텔넷을 선택해 주시고요. IP 주소는 EVNG의 IP 주소 192.168.219.102를 입력해 주시고 포트 번호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59721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커넥트를 눌러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스위치 1번에 Secure CLT를 사용해서 접속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엔터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유저 모드의 CLI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EN 눌러주셔서 그 다음 프리빌리지 모드에서
configure 터미널 입력해 주신 다음 엔터 눌러 주시고 여기에서 우선 호스트네임부터 먼저 바꿔보겠습니다. 호스트네임은 스위치 1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스위치에 텔넷으로 원격 접속을 하려면 우선 사용자 계정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사용자 계정은 유저네임 띄고 아이디는 ADMIN을 사용하실 거고요. 비밀번호로는 패스워드 눌러주시고 탭 누르신 다음 비밀번호는 CISCO123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Enable 모드로 이동할 때 사용할 비밀번호를 설정하겠습니다. Enable 탭 눌러주시고 패스워드 탭 눌러주시고 동일하게 대문자 CISCO123 입력해 주시고 엔터를 눌러 주십니다. 다음으로 원격 접속 세션에 대한 설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탭 VTY 0에서 4까지 입력해 주시고 엔터. 여기에서 로그인 탭 로컬 탭 해주시고 엔터 눌러주시고 다음으로 스위치 1에 접속하실 때 사용할 프로토콜을 선택해 주시는 설정을 하시는 건데요. TRAN 탭 그리고 NIPUT 탭 다음으로 ALL all로 사용하시고 엔터를 눌러주십니다. 이렇게 원격 접속을 위한 프로토콜까지 모두 설정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으로 관리 인터페이스를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전체 설정 모드로 빠져나오신 후에 관리 인터페이스로 사용할 VLAN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LAN은 100번을 사용할 것이고요. 이 VLAN의 네임으로 보시는 것처럼 mg/mt VLAN으로 이 VLAN의 이름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VLAN 설정 모드에서 빠져나가신 후에 인터페이스 VLAN 100을 눌러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신 후에 우선 No Shutdown을 입력해 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십니다. 그 다음 IP 주소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IP 어드레스 192.168.100.1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띄고 서브넷 마스크로 24비트를 입력해 주시고 엔터를 눌러 주신 다음에 인터페이스의 디스크립션을 설정해 주시면 VLAN 네임과 동일하게 mg/mt VLAN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립션까지 설정을 완료하셨으면 SVI 설정 모드에서 빠져나와 주시고 그 다음으로 이렇게 생성한 VLAN을 스위치 1의 모든 인터페이스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 레인지 이더넷 0/0에서 3까지 눌러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십니다. 그 다음으로 노 셧다운을 해주시고 스위치 포트 모드 액세스 스위치 포트 액세스 VLAN 100을 입력하여 스위치 1의 모든 인터페이스를 VLAN 100에 할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권한 설정 모드로 다시 한번 이동해 주시고 권한 설정 모드에서 WR을 눌러서 지금까지 진행한 설정을 모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저장을 완료했고요. 다음으로 스위치 1로 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50으로 핑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핑이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ARP 테이블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192.168.100.50과 100.51이 ARP 테이블에 등록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Secure CRT를 먼저 열어주시고 여기에서 앞서 제가 미리 생성해 놓은 이 세션 파일을 사용을 해서 한번 스위치 1에 원격 접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다음으로 크롬 브라우저를 다시 열어서 탭을 다시 열어주신 후 여기에서
앞서 설정한 FMCV의 관리 인터페이스로 한번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192.168.100.51이었죠. 100.51로 접속을 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보안 경고창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고급 버튼을 눌러주시고 밑에 있는 이동 버튼을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FMCV의 외부로 접속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초기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아까와 동일하게 어드민, 비밀번호는 admin123입니다. 로그인을 눌러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FMCV에 최초 접속할 때 보시는 것처럼 초기 설정 마법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새로운 비밀번호로는 스위치 1과 동일하게 대문자 CISCO 1234 달러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동일하게 CISCO 1234 달러를 입력해 주시고 다음 넥스트를 클릭해 주십니다. 그 다음 accept를 눌러서 동의를 선택해 주시고 FMCV에 FQDN 네임을 입력해 주시는 건데요. 여기에서는 fmcv.cisco.com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리 인터페이스 IP 주소는 그냥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finish를 선택해 주시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스마트 라이센스 관련해서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는 데모 버전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90일 데모 버전을 선택해 주시고 세이브를 선택해 주십니다. 이 부분에서도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 보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대시보드가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 순서로는 다시 EVNG 대시보드로 이동해 주신 후 FTDV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FTDV를 켜서 한번 초기 설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TDV를 클릭하시고 스타트 버튼을 클릭해 주십니다. 그러면 FTD도 색깔이 변하면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FTDV의 VNC로 원격 접속을 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FTDV가 실행되어 지금 부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에도 5분에서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니까 부팅이 완료된 후 본격적으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부팅이 완료되게 되면 로그인 프롬프트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초기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FMCV와 동일하게 아이디는 어드민이고 비밀번호는 대문자 ADMIN123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약관에 동의하는지 확인하는 문서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스페이스를 쭉 누르다 보면 보시는 것처럼 최초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되는데요. 최초 비밀번호는 FMCV와 동일하게 대문자 CISCO 1234 달러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입력을 하시면 대문자 CISCO 1234 달러를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FTDV는 초기 설정 마법사에서 관리 IP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Y를 눌러주시고 IPv6는 NO를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설정을 DHCP로 할 건지 매뉴얼로 할 건지 선택하게 되는데요. 기본 매뉴얼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IP 주소는 192.168.100.52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브넷 마스크는 24비트로 설정하시고 그리고 게이트웨이 IP 주소는 192.168.100.51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FTDV의 호스트네임은 FTDV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 DNS 서버의 IP 주소는 디폴트 IP 주소인 엄브렐라 IP 주소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FTDV가 포함되어 있는 도메인의 FQDN은 cisco.com으로 설정하고요.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 FTD를 로컬에서 관리할 건지 아니면 FMC로 관리할 건지 묻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선은 FMC와 연동하기 전에 로컬로 관리하는 것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엔터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방화벽의 모드를 라우티드 모드로 설정했다라는 로그가 나오고
보시는 것처럼 클래시 CLI 모드로 부팅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쇼 버전으로 현재 장비의 버전을 확인해 보시면 파이어파워 7.0.5 버전으로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쇼 네트워크를 입력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FTD의 네트워크 관련 설정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인터페이스의 IP 주소가 현재 192.168.100.52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FMC와 연동하는 설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FTD-V CLI에서 관리 서버를 추가하는 명령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configure 입력해 주시고 매니저 입력해 주시고 add 입력해 주시고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FMC V의 IP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192.168.100.51을 입력해 주시고 다음으로 FMC V와 FTD V가 서로 연동을 할 때 동일한 레지스트레이션 키를 입력해야 하는데 우선 레지스트레이션 키로 저는 시스코 123을 입력하겠습니다. 이 값은 나중에 FMC V 대시보드에서 FTD를 추가할 때 동일한 레지스트레이션 키를 입력해야 하므로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명령어를 입력했으면 엔터를 눌러주시고 정말 FMC와 연동하겠냐는 물음에서는 yes를 입력해 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매니저를 추가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게 되고 아무런 매니저도 설정되지 않았다라는 로그가 나오면서 성공적으로 매니저가 설정되었다라는 로그가 나오면서 다시 클래시 CLI 프롬프트가 뜨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FMC 대시보드에서 FTD 장비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MC 대시보드로 이동하신 후 메인 메뉴의 디바이스 메뉴를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를 선택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우측 상단에 있는 Add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그 하단 메뉴에서 디바이스를 클릭해 주십니다. 여기 호스트 네임에는 FTD-V의 IP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 FTD-V 이름을 FMC-V에서 FTD-V를 나타내는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FTD-V _NGFW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레지스트레이션 키는 FTD-V CLI에서 입력했었던 레지스트레이션 키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시스코 123을 입력해 주십니다. 그리고 해당 디바이스는 아무런 그룹도 아직 설정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난으로 그대로 두시고 여기 있는 액세스 컨트롤 팔러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해당 FTD-V에 설정할 정책을 생성해 주는 곳인데요. 여기에서 빈칸을 클릭해 주신 후 Create New 팔러시를 선택해 주십니다. 이 정책의 이름으로는 FTD_NGFW라고 입력해 주시고 디스크립션은 비워두셔도 되고 그리고 해당 정책을 페어런트 팔러시로 설정할 것이기 때문에 베이스 팔러시는 난으로 선택해 주십니다. 그 다음 해당 정책의 디폴트 액션으로는 기본값인 Block All Traffic으로 선택해 주시고 세이브를 클릭해 주십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액세스 컨트롤 팔러시가 방금 생성한 정책으로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하단에 NGFW 관련 모든 기능들을 다 활성화해 주십니다. 이렇게 설정이 완료가 되었으면 하단에 있는 레지스터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그러면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난 후에 장비가 추가되는데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노티피케이션스 아이콘을 클릭해 보시면 현재 진행 중인 작업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태스크스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그 밑에 토탈에서 확인해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방금 추가한 FTD-V와 통신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라는 로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관리창에서 확인해 보시면 현재 추가한 장비가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잠깐 기다려 보시면 잠시 후에 장비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약간 시간이 지난 후에 보시는 것처럼 방금 추가한 장비 왼편에 녹색 아이콘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FMC와 FTD가 연동되게 된 것이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FMC 대시보드를 사용하여 본격적으로 FTD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